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자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아침에 약 봉투를 정리하다가 문득 통장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지만 없었고 옷장 밑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요즘은 제가 직접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렀을 때 제가 병원비 영수증을 한참 뒤적거리는 걸 봤나 봅니다. 어머니, 이런 거 헷갈리시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더군요. 저는 괜찮아 할 만해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다 온라인이고 자동이체도 많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게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저희도 다 그렇게 해요. 부모님 통장 관리해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진료만 받으시면 돼요. 저는 그럼 고맙지 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모료했고 그날 제 통장 2개와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확실히 편했습니다. 병원에서 수납할 때 아들이 문자로 처리했어요. 하고 보내주었고 저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관리비도 전화비도 보험료도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저는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였습니다. 설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동서가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연금 받으시면 어떻게 쓰세요? 저는 글쎄 아들이 알아서 해줘서 잘 모르겠어 했습니다. 동서는 아 그러세요? 하고 말았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봄이 왔을 때 허리가 안 좋아져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병원에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했고 저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병원비요? 네, 처리할게요.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갔을 때 수납 창구에서 어머님, 아직 입금이 안 되셨는데요?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들이 보냈다고 했는데요 했고 직원분은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아 깜빡했네요. 지금 바로 할게요 했고 10분쯤 지나서 됐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 집에 오는 길이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부품 교체해야 해요. 15만 원입니다 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저는 응, 알았어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은 선풍기만 틀고 잤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에어컨 고치셨어요? 저는 아직이라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 더우실 텐데 하고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괜찮아, 선풍기 있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아들이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가을이 와서 에어컨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김장 재료를 샀습니다. 가을에 친구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의금을 내야 했는데 손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부의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다른 분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요즘 돈 쓸 일이 많죠? 했고 저는 네 했습니다.
다른 분이 우리야 뭐 있어야 쓰지 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웃음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은행 앞을 지나갔습니다. ATM 기계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카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저는 그래,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진날 아침에 며느리가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요. 저는 그래요? 했습니다. 며느리는 네,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고요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며느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결과는 언제 나와요? 저는 일주일 뒤래요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부터는 제가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애들 픽업하러 다녀야 해서요. 저는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해요 했지만 표정은 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어머님,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하래요 했습니다.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비용이 얼마예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가봐야 안 돼요 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이 깎였거든요. 다음 달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응, 그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전화해서 검사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간호사가 괜찮으세요? 빨리 하시는 게 좋은데요 했지만 저는 괜찮아요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에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녔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봤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저희도 좀 힘들어요. 저는 그래, 힘들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손주 하나가 엄마 나 태블릿 사줘 했고 며느리는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구름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검사는 다음 달에 하신다고요? 했습니다. 저는 응했습니다. 아들이 그때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부의금으로 다 쓴 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내밀었는데 승인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해보세요 했지만 또 안 됐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이 3,000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놓고 간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올 수 있죠? 저는 갈게 했습니다. 동서가 교통비 보낼까요? 했습니다. 저는 아니, 괜찮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버스 카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복하면 모자랐습니다. 저는 1시간을 걸어서 동선의 집까지 갔습니다. 동서가 문을 열며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했습니다. 저는 버스가 안 와서요 했습니다. 동서는 그래요? 들어와요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동서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그냥 했습니다. 동서가 아드님이 잘 챙겨주시죠? 했습니다. 저는 응했습니다. 동서는 잠깐 저를 보더니 그나저나 날씨가 추워졌네요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에 올 때 동서가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언니, 택시 타고 가요. 저는 괜찮아 했지만 동서가 그냥 받아요 했습니다. 봉투 안에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탔습니다. 남은 돈은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검사 날짜 맞죠? 저는 응했습니다. 아들이 제가 병원비 넣어놨어요. 걱정 마세요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날 아침에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어머님, 입금 확인됐습니다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셨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혼자 갈 수 있어서요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래도 연락은 하셔야죠 했지만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저는 다음 날 또 혼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했습니다. 저는 네 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12만 원입니다 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냈습니다. 승인이 됐습니다. 집에 와서 약 봉지를 식탁에 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온대요. 아들이 네, 알겠어요 했습니다. 저는 매달 나가는 거예요 했습니다.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이 떨어져서 다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 타러 가야 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카드값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약 좀 늦게 타시면 안 될까요? 했습니다. 저는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약통을 봤습니다. 사흘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좀 만들고 싶어요 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 있으세요? 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금 받는 통장 있으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건 아들이 관리해요 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저를 보더니 새 통장 만드시는 거죠? 했습니다. 저는 네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금하실 금액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동서가 준 돈 중 남은 3만 원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돈을 세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통장을 또 꺼내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금을 제 새 통장으로 받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관리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저는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했습니다.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애 아빠가 기분이 안 좋던데요. 저는 별일 아니에요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하세요 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직접 하려고요 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생각해서 한 건데 이러시면 서운해요. 저는 미안해요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럼 계속 저희가 해드릴게요 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미 바꿨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통장 변경하려고요 했습니다. 상담원이 본인 확인 좀 할게요 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했습니다. 새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번호를 불렀습니다. 다음 달부터 변경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ATM에서 통장을 넣었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130만 원. 저는 3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탔습니다. 약사가 12만 원입니다 했습니다. 저는 현금을 냈습니다. 약 봉지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슈퍼에 갔습니다. 쌀을 샀습니다. 김치를 샀습니다. 두부하고 계란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4만 5천 원입니다 했습니다. 저는 현금을 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연금 받으셨죠? 저는 네 했습니다. 아들이 관리비하고 전화비는 제가 계속 처리할까요? 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했습니다.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마웠어요 했습니다. 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했습니다. 저는 그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내려갔습니다. 관리비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
물었습니다. 직원이 네, 가능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현금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가족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주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애가 감기 걸려서 이번 주말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답장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 꼭 갈게요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했습니다. 동서가 아드님은 잘 계시고요? 했습니다. 저는 네 했습니다. 동서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동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했습니다. 동서가 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래요 했습니다. 동서가 이번 주에 갈게요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했지만 동서는 갈 거예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동서가 왔습니다.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많이 마르셨네요. 동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했습니다. 동서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제가 해먹어요 했습니다. 동서가 언니 무슨 일 있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요 언니.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통장을 아들한테 맡겼었어요.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가져왔어요.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동서가 언니하고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했습니다. 동서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계란찜이었습니다. 먹어요, 언니. 동서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마트에 가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 떡을 사는 사람들, 선물 세트를 고르는 사람들. 저는 떡국 떡만 사서 나왔습니다. 설날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너희도 했습니다. 아들이 오늘 처가에 가야 해서요 했습니다. 저는 그래, 잘 다녀와 했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실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떡국 먹을 거예요 했습니다. 아들이 혼자요? 했습니다. 저는 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나와요. 어머니,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떡국을 끓였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서 떡국 그릇을 봤습니다. 김치를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지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뱉어냈습니다. 저녁 무렵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혼자 계세요? 저는 응했습니다. 동서가 우리 집에 오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했습니다. 동서가 언니 제발 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9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값, 관리비, 식비를 계산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사준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어디선가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병원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내일 살 것들을 적었습니다. 연필을 놓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온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일주일 전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였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